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교육회복 교사연합 공동대표 육진경입니다. 제가 그 교과서를 보면서 정말 믿을 수 없었거든요. 자, 요것은요, 여기 지금 책자에 없는데 제가 어제 밤에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통합교과 약속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 책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저 책이 온통 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나는 어린이에요. 작은 나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자, 나는 보살핌을 받아요.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가 있어요. 건강권, 안전권이 있다는 거죠. 잘 먹고, 그다음에 나는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 얘기하는 거, 표현권. 그다음에 넘겨주세요. 나는 배울 권리가 있어요. 교육권이죠. 많은 것을 알려주세요. 더 많이 배울 수도 있어요. 신나게 놀고 이런 것도 휴식권, 놀이를 할 수 있는 거.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요. 이 교과서가요. 이 책이 첫 페이지부터 차별이 나옵니다. 콩쥐팥쥐 나오면서 차별이 나와요. 사실은 편애라고 해도 되는데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저게 무슨 거냐면 환경권입니다. 나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깨끗한 하늘과 바다를 누릴 수 있어야 돼. 이 많은 권리를 누가 보장해야 합니까? 부모와 교사와 어른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에게 있는 권리는 소중해요. 지켜주세요. 약속해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 지금 가을 2학기 같은 경우에 제가 가을을 느껴보아요. 낙엽이 떨어지고 계절이 바뀌었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요렇게 나오면서 되게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싹 바뀌었어요. 자, 놀이로 만나는 약속. 자, 놀이를 하면 권리를 알아보아요. 이게 그 동화에서 권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권리가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도 계속 권리고요. 넘겨주세요. 여기도 권리예요. 계속 권리입니다. 그것도 넘겨주세요. 자, 여기도 보면은 또 내가 말하면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가 말하면 들어줘야 돼요. 어린이가 보호자나 어른의 말에 순종하고 경청하고 따르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가 말하는 것을 어른이 들어줘야 돼요. 어린이에게는 권리가 있고 보호자나 교사나 어른들은 그 권리를 지켜줘야 돼요. 그것을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통합교과 약속이라고 하는 책에 저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저 책을 보고 까무러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 교실에서 누가 권리를 보장해 줘야 돼요? 선생님이. 넘겨주세요. 자, 여기도 계속 권리 얘기죠. 권리. 넘겨주세요. 자, 사랑하는 가족, 이제 가족이 나옵니다. 자, 가족끼리 폭력이 일어났어요. 가족은 이런 말 해야 돼요. 만약에 부모님이 혼내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있는 말 해야 되죠. 고마워요, 응원해, 난 내가 좋아, 감사해, 멋지다, 자랑스러워 이래야 되는. 너 왜 일을 그렇게 했어? 혼냈어요. 권리로 가득 찬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넘겨주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넘겨주세요. 자, 이제 초등으로 책자 여러분 보시면서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초등 보건 교과서가 이제 YBM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이 초등은 내용을 보니까 중고등학교에 있는 내용을 그냥 다 담았어요. 하나도 쓸만한 게 없어요. 쓸만한 게. 근데 이제 초등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과서 구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께서 보건 선생님께서 이 교육과정에 맞게 교육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는 초등은 교과서를 아예 구입하지 마라. 학교마다
그 돈 아끼고 교과서 구입하지 마라. 이런 방향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PPT 넘겨주시고요. 5쪽에 맨 위에 보세요. 이게 초등보건 교과서인데요. 섹슈얼리티 그냥 나옵니다. 우리가 2022년 그 추운 겨울에 고생해서 이거 뺐어요. 근데 초등보건에다가 떡 넣어놨어요. 젠더 성평등 빼기로 했죠? 넣어놨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내 할 일 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드시 그분들 그 고시를 지키지 않고 교육과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응당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여기 보면은 소녀는 참지 않았다라는 책을 그 뭐 본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사람이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쓴 책의 표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정관념, 차별, 혐오 없이 다시 쓴 페미니즘. 미래 세대인 어린이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이데올로기이다. 이 책의 주인공들처럼 여성의 자각과 새로운 시각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페미니즘으로 다시 쓴 동화책 안에 나오는 장면이 교과서에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페미니즘까지는 걷어낼 생각을 못 했는데 페미니즘이 사실은 전교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초등보건에도 이렇게 그림으로 들어와 있어요. 저기 보면은 아 이게 소녀는 참지 않았다라는 책에서 나온 거네. 그러면 대개 저 책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책에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그 전래 동화들을 페미니즘으로 해석한 그런 동화들을 애들이 읽게 되고 보게 돼요. 특히 여학생들은 굉장히 심하게 받아들이고 결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등보건을 제가 표 하나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표 하나로 정리하는 일이 뭐 쉽지는 않았는데요. 동그라미 된 거가 이제 지구문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조금 괜찮다는데 100%는 아닙니다. 좀 약간 미흡하다고 성소수자 제외도 딱 하나. 근데 성소수자가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뭐 사회적 소수자 이러면서 나오기도 하고 날개학습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 구석에 이제 뭐 QR 코드라든가 사이트를 둬서 조사하고 찾아보게 해요. 근데 그 사이트를 연결해서 들어가면 포괄적 성교육 기관으로 거의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삭제라 그러니까 삭제하는 척했지만 그렇게 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이즈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설명하라는 게 나와 있었잖아요. 충분히 설명을 하는 듯한데 뭐라고 했느냐면 치료만 꾸준히 받으면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만성 질환이다. 거기다 더 심각한 거 있죠. 에이즈 환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저거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여기 모이신 이런 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기 교과서예요. YBM. 대놓고 젠더 썼죠?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고 이렇게 사실 의도해서 저걸 만듭니다. 저거를 어떤 통계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들은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글자를 크게 그리고 색깔을 지정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만든 것인데 저게 뭐가 없습니까? 성윤리, 가정, 생명, 책임, 절제와 관련된 말들은 하나도 없어요. 뭐 성인지적 관점 저런 거 있죠. 남성다움 성욕구, 생식기, 성의식 다 이렇게.
성평등 쓰지 말라고 했더니 순서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평등한 성. 요런 거 많아요. 저도 NAP 자료 읽다가 성평등은 다 뺐다고 그래서 정말 다 뺐는지 끝까지 정말 눈을 부릅뜨고 읽었는데 순서를 이렇게 바꿔놨더라. 성의 평등. 양성평등을 쓰면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걸 집필하신 거예요. 그 성평등을 쓰지 말라고 한 이유는 양성평등으로 바꿔 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양성평등은 기피 용어, 그들에게 금기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대놓고 뭐라고 썼습니까? 성평등, 담음이라고 하는 출판사인데요. 뭐 고시가 내려오든 교육과정이 그렇든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오염 교과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요거를 심각하게 봤습니다. 여기 뭐가 나오느냐? 차별과 혐오, 대항 표현. 이게 우리가 이미 그 차별과 혐오 세력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런 세력으로 낙인이 찍히고 있는데, 그런 세력에게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대항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 대항 표현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입니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성수, 그다음에 주디스 버틀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동성애 그걸 하면 안 되고 건강한 가정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가정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가진 나쁜 사람이 돼요. 네. 그런 이상한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 그리고 또 그 연대하기 옆에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 놓은 게 보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 책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혐오 표현 발언자 고립시키기. 교회에서 배운 대로 얘기했다가 우리 아이는 선생님으로부터 왕따, 아이들로부터 왕따 됩니다. 저기 나와 있잖아요. 대항 표현 사용하기, 그 다음에 행동 지침도 있어요. 이걸 액션 툴킷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지침이 내려갔었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이 대항 표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반대할 때 뭐 학문 선교가 인권이냐 했잖아요. 그랬더니 학문 선교 좋단다. 학문 선교도 인권이다. 좋단다. 해봐라. 예수님 옷 입고 나와서 키워 축제할 때 했습니다. 이런 것이 대항 표현이에요. 그렇게 개발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언어 전쟁.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이런 논리를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QR코드 해서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을 수업 시간에 사용합니다. 예. 사용해서 선생님이 핸드폰 꺼내서 찍고 조사해봐 그러면은 핸드폰을 켜서 찍고 조사해서 거기 학습지에다 정리합니다. 예. 그리고 핸드폰 아니래도 다 이 태블릿이 하나씩 주어지는 세상입니다. 예. 그래서 들어가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구석에 날개학습에 포괄적 성교육 기관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포괄적 성교육을 하는 저 기관을 없애든가 아니면 우리가 접수하든가 어쨌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등보건 보겠습니다. 고등보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쓸만한 출판사가 별로 없어요. 뭐 그나마 맨 위에 있는 게 조금 나은 듯하지만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수정하지 않는 이상.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감수성의 바탕을 둔 유니버설 디자인. 저 유니버설 디자인이 뭐냐면 성인지 감수성이 젠더거든요. 저거는 뭐냐면 성중립 화장실 같은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지금 학교는요, 공간혁신이 굉장히 이렇게 핵심 키워드로 나오고 있어요. 공간혁신. 그래서 도서실도 공간혁신. 뭐 애들 공부하는데도 공간혁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공간혁신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면은 저게 성중립이에요. 성중립.
그걸 향해서 지금 한 스텝 한 스텝 가고 있다는 거. 지금 교과서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실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YBM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가 나오는 소설을 더 소개를 했습니다. 저 교과서에 나오면 애들이 조금 영민한 애들은 책을 찾아서 읽습니다. 동성애 나와요. 자, 청소년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청소년에게는요, 완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세 사람이 이렇게 물음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청소년들이 뭐 올바르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릴 때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하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그거 토론해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옆에다가 뭘 놔뒀느냐면은 뭐 국제사회의 인식 그러면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만약에 토론을 정말 고등학교에서 하려면요,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근데 교과서는 어때요? 중립적이지 않죠. 유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요거는 이제 그 피임약을 먹으라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일정, 수능 시험이 있거나 장기간 여행 등이 있으면 피임약 먹어도 된다. 자, 피임약을 먹게 되면요, 성관계에 대해서 애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 피임이 되니까. 피임 염려 때문에 조금 거리를 두게 됐다가 피임약 먹으면은 만약에 이성 친구가 있으면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교과서가 자꾸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포괄적 성교육 단체를 들어가서 자료 찾아가지고 정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자. 그러면 저 사이트에 다 들어가는 거죠. 청소년 문화센터, 탁틴네일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거죠. 저기 들어가서 자료 찾아서 정리하라고 하는. 자, 요거는 이제 그 아기를 낳은 학생이 학교 오는 장면을 예쁘게 그림으로, 그리고 이제 애들은 부러운 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물론 아기를 낳은 학생이 학교 오는 것을 막는 건 없지만 이게 장려될 사항은 아니고, 그렇죠? 사실 학업을 하기가 실제로는 어렵거든요. 아기를 낳으면 책임을 지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죠. 요거는 제가 검토를 하다가 너무 성욕구가 많아서 세워봤습니다. 세워봤더니 요게 이제 그 보건 담음에서 나온 86쪽인데요. 성욕구, 성욕, 욕구만 세웠는데 15회. 요 짧은 문단에. 근데 여기서 제가 뺀 거는 성행동 3번 나오고요. 자위, 성관계, 성적 행동도 나옵니다. 저런 것까지 합치면 뭐 20회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욕구로 버무린 교과서다. 저걸 읽으면 교과서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성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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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성욕구, 자위행위. 이거를 거의 20번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야한 그림을 봤다고 그런 게 아니라 글자를 봐도 아이들은 딴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것은요, 이제 그 유아기 때 장난감이나 옷이나 언어, 태도 등에서 남녀 역할 구분을 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해라. 이게 젠더입니다, 젠더. 넘겨주세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자, 요런 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에 거 먼저 보겠습니다. 보건교과서의 수정 방향을 제가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 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성은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으로, 그다음에 성적 자기결정권은 교육과정에 따라서, 평등한 성은 정확하게 양성평등으로, 성매개 감염병은 주된 경로, 남성 동성애자 성접촉, 이거를 꼭 명시할 것, 성소수자 사회적 소수자는 삭제, 그 다음에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도 삭제, 포괄적 성교육 단체 속에 삭제, 성인지를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그 용어를 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는 해석을
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으로만 한정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예, 일단 넘겨주세요. 중학교 기술과정도 보건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